자, 이제 오늘은 36페이지 어저께 이어가지고 함수를 좀 더 많이 연습을 해볼게요. 어저께 6번하고 4번을 했지요? 다시 한번 잠깐만 요것만 다시 한번 해보면, 자, V루가 없으실 때 H14번 셀에 있는 값 가지고 찾을 거잖아요. 자, 범위는 제품명에서 찾아서 판매일을 구할 거니까 이만큼 범위 잡아주는 거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는 값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펄스를 쓰라 그랬으니까 0.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날짜가 일반으로 표시되어지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날짜 형태로 표시해주면 된다 그랬죠. H801212 요 122 요 범위에서 몇 등인지 구해내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순위 구할 때는 랭크 함수 쓰라고 그랬고요. 자, 여기에서 순위를 구하려는 값은 이 값이고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고, 이제 F4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잘 아시죠? 여기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 수니까 안 써도 되지요. 확인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순위가 구해집니다. 순위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결합연산자 쓰시고 위라는 글자를 쓰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어저께 했던 거를 복습해 드렸고, 자, 이제 오늘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5번 문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5번.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판매 금액 중에서 가장 적은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그쵸? 그러면은 딱 우리가 눈으로 계산한다면, 직접 써놓는다면은 여기 15,000원 나오면 정답이 되지요. 근데 그 15,000원을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고요.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요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여기에다가 써라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값, 우리 지난 시간에 찾을 때 최소값 구할 때 미니멈이라는 함수 썼었지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썼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일 작은 거, 요거는 제일 큰 거를 찾아요.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큰 거, 이런 거는 이걸로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째 작은 값 찾을 때는 미니멈 가지고 못 찾잖아요. 그럴 때는 small이라는 함수를 써요. 몇 번째로 큰 값, 뭐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러면은 얘는 제일 큰 값밖에 못 찾잖아요. 이럴 때는 larg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small과 large는 max나 minimum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지요. 지금 이 문제는 제일 작은 값이기 때문에 minimum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small이라는 함수를 써보래요. 그죠? 근데 small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내 맘대로 minimum 쓰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small이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 한 다음에 여기 fx 눌렀더니 얘가 물어봐. 자,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배열을 잡아달라 합니다. 범위 잡아달래요. 그럼 어떻게 범위 잡을까요? 이거 다 잡을까요? 1번. 판매 금액 잡을까요? 2번. 판매 수량 잡을까요? 3번. 재고량 잡을까요? 4번. 몇 번? 2번 판매 금액. 지금 우리는 판매 금액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거잖아요. 이 전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32 나오겠지. 에? 그러니까 범위를 잡으려면 요 범위 잡아야지 당연히. 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기 원래 여기 지난번에 판매 금액 이름을 정해놔서 이렇게 판매 금액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쓰래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것인지 쓰래. 우리 지금 제일 작은 값 찾을 거잖아요. 그럼 1 써야 될까요? 2 써야 될까요? 몇 번째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1 써야지. 에?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값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다 2 쓰면 되고, 여기다가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해라 그러면 3 쓰면 된다고요. 맞지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것인지 지정해 달래요. 첫 번째로. 오케이? 그랬더니 15,000 맞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두 번째로 작은 판매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될까? small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범위는 당연히 판매 금액일 것이고 여기다가 2 쓰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등도 구해내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거.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네 개는 우리 이제 확실히 안 거죠. 그러면은 라지는 반대란 얘기지. 제일 큰 거 또는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스물량 똑같아. 요거 간단하잖아요. 내가 누워서 떡 먹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7번 봐요. 7번. 7번 보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 최소값 최대값 적용하시오라는 말이 있죠. 만약에 문제가 판매 수량 셀에 있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하시오라고 한다면 문제가 이걸 봐. 뭘 하는지가 중요해 지금. 지금 이거 안 한다니까. 판매 수량 글자를 빨간색으로 하시오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만큼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제목까지 빨개지잖아. 이래 잡으면 글자 다 잡아 빨개지잖아.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간색 하라면 요거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랑 똑같아. 지금 여기서 뭐 하래요? 판매 수량 셀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판매 수량 셀을 잡아야겠지. 조건부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 셀에 그 판매 수량 셀 잡아가지고 조건부 서식 와서 데이터 막대에 오니까 거기에 빨강 이때 요거 에? 이게 다라고. 근데 그 옆에 최소값 최대값 이런 말 있죠. 지금 이게 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 했잖아요. 자 여기 규칙 관리로 규칙 관리로 가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요거 집어서 편집 눌러보면 방금 전에 했던 게 나오는데 방금 전에 한 게 최소값 최대값이라 그건 냅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대 바깥에 테두리에 이렇게 선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정답지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정답지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요거 눌러서 테두리 없음 해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바깥에 테두리가 없어서 아주 부드럽게 보여져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현재까지 우리 얼마라고요? 540점입니다. 40점이나 오버됐어 지금.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뭘 할 거냐면은 2번 할 거예요. 2번. 2번이 제일 어렵다고들 해요. 2번이 어려운 게 아니고 2번은 if 함수가 나오잖아요. if 함수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if 함수는 단독으로 안 나오고 여러 개로 막 섞여서 나와 대부분. 그리고 다중 if문 나오고 막 그래. 이렇게 간단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 아주 얘를 간단하게 내줘가지고 우리가 if를 이해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if도 우리 꼭 오늘 할게요. 자, 그럼 봐요. if를 함수를 쓰는데 if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중요하죠. 자, 재고량이 50 이하면 추가 주문 나오고 그 외에는 공백 나오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2번이 여기만 2번이 아니라 얘네들이 2번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구한 다음에 채우는 거죠. 그럼 여기에 추가 주문이 나올지 또는 공백이 나올지는 얘의 재고량이 50 이하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죠. 얘는 50 이하가 아니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되겠지. 공백 얘는 추가 주문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추가 주문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 추모 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재고량이 적은 것은 빨리 구매 부서에다가 명단 보내가지고 빨리 구매 요청을 하는 거라 그게 자동으로 딱 뜨게 하고 싶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if 함수에 들어가 볼게요. if 함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if 함수는요. if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뭐뭐 하다면 만약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맨 첫 번째 줄에다가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될 식을 씁니다. 즉 여기다가는 조건식을 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여기는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조건이 참일 때 나올 값 그러면 나올 때 여기에다가는 그 값이 거짓일 때 나올 때 아니면 할 때 나올 때. 자, 그럼 여기에 추가 주문이 나올지 공백이 나올지는 얘가 5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게 여기 조건식이라고 50 이상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그래서 요 셀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재고량이 50 이상이냐 50 이상이면 5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 조건식을
그러면 나올 값을 여기다 쓰는 거라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쓰면 될까요? 추가 주문. 이때 원래 글자 쓸 때는 따옴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추가 주문이라고 쓰시고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키를 누르면 따옴표 들어갈 자리는 지가 알아서 넣어줘요. 그러니까 자꾸 쓰시고 탭키 누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50 이상이 50 이하 참 50 이하가 아니면 공백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백은 여기다가 공백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0 쓰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바로 써요. 이렇게 따옴표를 쓰는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글자를 나오게 해라 이 말이라.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럼 이거 틀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아. 그리고 자동으로 쭉 채우기 할 때 제가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이거 눌러서 서식업 채우기 해주면 좋다 그랬죠. 그죠? 어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했는 거 중에서. 자, 여기에다는 추가 주문이나 또는 공백이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재고량이 5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에 if라는 함수는 여기에다가 먼저 뭘 쓴다고요? 조건식을 쓴다고요. 뭐보다 크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안 같은지, 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웃인지, 이전인지. 이거 부등호는 우리 맨날 했었잖아요. 요거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기억나요? 이게 다시 뭐. 그러면 요거 재고량이 50 이하면 5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 주문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기만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난번에 6번 했던 거 4번 했던 거 복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2번도 하시고 되고요. 5번도 해야 되고요. 7번도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문제를 풀 때요. 차례대로 2번, 3번, 4번 이렇게 풀란 물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한테 닥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요. 그건 어쨌든 해결이 안 돼. 그건 냅둬요. 그건 내 머릿속에 빨리 잊어먹는 게 나한테는 건강에 좋아.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스트레스가 이제 풀려져요.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려 말고. 근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지.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을 벌고 싶어. 그치요? 그게 제일 힘들지. 누가 뭐 돈 안 벌고 싶나. 근데 돈이 안 벌릴 때 제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나만 정신 건강이 안 좋더라고. 죽겠죠. 막 죽고 싶고 막. 안 그래도 갱년기 때 와가지고 우울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요 차례대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럼 못하겠는 건 냅둬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요거 두 개는 빼요. 1번하고 3번은 일단은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나머지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